여러분은 혹시 쾌렌시아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스페인 투우장의 한쪽에는 지친 소가 피할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가 있습니다. 투우와 싸우다 지친 소는 그곳에서 숨을 고르고 힘을 되찾죠. 이 안식처를 스페인어로 쾌렌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쾌렌시아라는 개념은 비단 투우장의 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간절히 필요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전 인문 산책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잡하고 소란스러운 세상에서 길을 잃기 쉬운 우리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의 소용돌이를 잠재우고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평화로운 마음이 우리 삶에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동양 철학의 깊은 지혜와 마음 챙김의 여정을 통해 여러분 각자의 쾌렌시아를 발견하고 지친 마음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냥에게는 은신처가 있고 독수리에게는 둥지가 있습니다. 자연 속 모든 생명체는 자신만의 쾌렌시아를 가지고 있죠. 명상에서는 이를 내면의 성소라고 비유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때론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소용돌이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나만의 쾌렌시아를 찾고 마음의 소용돌이를 잠재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속에서 거센 소용돌이를 경험합니다. 소용돌이는 무섭습니다. 그 안에 빠져들면 나오기 어렵죠. 끝없는 걱정, 불안, 조급함,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갈망들과 사소한 짜증이 커다란 분노로 변하기도 합니다.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 소용돌이를 잠재우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바로 평정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평정을 얻는 길목에서 가장 먼저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완벽입니다. 이 완벽이란 단어는 참 아이러니합니다. 마치 신기루와 같아서 다가가려 하면 어느새 저만치 달아나 버리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 안에 내재된 최선을 이끌어내는 희망이 되기도 하니까요. 평정을 이해하기 위해 리처드 바크의 소설 갈매기의 꿈의 주인공 조나단 리빙스턴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조나단은 평범한 갈매기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갈매기들이 먹잇감을 찾는 것에만 관심을 가질 때 조나단에게 중요한 것은 완벽한 비행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조나단은 더 빠르게, 더 높이, 더 자유롭게 나는 법을 연마했습니다. 그는 가능의 한계를 알고 싶었고 그 과정에서 수없이 실패하고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수면에 부딪혀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고 동료들에게 외면당해 추방당하는 아픔도 겪었죠.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패는 완벽을 향한 필수 과정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조나단은 시속 340km라는 경이로운 속도로 하강하는 데 성공하며 단순한 갈매기가 아닌 매가 된 갈매기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죠. 완벽한 비행을 위한 연습이 단지 멋진 기술을 뽐내기 위함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가장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이었다는 것을요. 조나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마음의 소용돌이는 종종 외부의 시선, 기존의 관습, 혹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완벽한 비행 그 자체라는 본질에 집중했던 조나단처럼 우리도 자신에게 절실한 한 가지에 몰입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노력할 때 그 과정 자체가 마음의 소용돌이를 잠재우고 진정한 평정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이 마음의 평정 어떻게 얻고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평온한 마음은 과연 어떤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동양의 지혜는 마음을 다스리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중에서도 조존사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의 가르침으로 마음을 꽉 붙들면 보존되고 놓아버리면 달아나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제멋대로 뛰놀지 않도록 끊임없이 경계하고 삼가며 마음을 한 곳에 모아 고요하게 안정시키는 수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중국 송나라 도학의 학자 정우는 마음은 몸 안에 두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몸 밖에 나가 제멋대로 놀면 보고 들어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맹자 역시 붙들면 보존되고 놓아두면 달아난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붙들면 잡념이 사라지고 마음이 거울처럼 맑아져 사물의 참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 다스림의 정수를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 선종의 달마대사와 그의 제자 해가의 이야기입니다. 해가는 오랜 시간 달마대사에게 가르침을 구했지만 달마는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밤, 해가는 자신의 간절함을 증명하기 위해 눈 속에 서서 자신의 왼쪽 팔을 잘라 바쳤다고 전해집니다. 어느 날 달마대사가 중국의 불법을 전하기 위해 도착했을 때 많은 제자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는 해가도 있었습니다. 해가가 달마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스승이시여, 제 마음이 너무나 불안합니다. 부디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달마대사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 불안하다는 마음을 내게 가져오너라. 내가 편안하게 해주겠다. 해가는 한참 동안 자신의 마음을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그 형체 없는 불안한 마음을 붙잡아 달마에게 가져갈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해가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스승이시여, 제 마음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달마대사가 잔잔한 미소와 함께 말했습니다. 내가 이미 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느니라. 해가는 그 순간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불안이라는 마음 또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낸 허상일 수 있다는 것을요. 마음을 찾으려 할수록 마음은 사라지고 그저 바라보는 순간 평온이 찾아온다는 선종의 깊은 가르침, 이것이 안심법문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마음의 소용돌이도 어쩌면 해가의 불안한 마음과 다르지 않을지 모릅니다. 마음을 붙잡으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두었을 때 오히려 마음은 편안해진다는 달마의 가르침처럼 그 실체를 쫓기보다 고요히 바라보는 연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정을 찾은 마음은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마음은 힘이 세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현실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조각가 피그말리온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피그말리온은 키프로스 섬에 사는 뛰어난 조각가였습니다. 그는 여성에 대한 혐오증이 있어 평생 혼자 살겠다고 결심하며 오직 조각에만 몰두했죠. 어느 날 피그말리온은 상아로 아름다운 여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조각상은 너무나 정교해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피그말리온은 자신이 만든 조각상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를 볼 때마다 행복감을 느꼈고 점점 그 조각상에 사랑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는 조각상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입히고 보석을 선물하고 꽃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녀를 위한 침대까지 만들어 주었죠. 하지만 아무리 사랑을 표현해도 조각상은 여전히 차갑고 딱딱한 상아일 뿐이었습니다. 섬의 큰 명절날 피그말리온은 아프로디테 신전을 찾아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차마 조각상과 결혼하게 해달라는 말은 할 수 없어서 조각상과 비슷한 여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집으로 돌아온 피그말리온이 평소처럼 조각상에게 입맞춤을 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차갑던 입술이 따뜻해진 것입니다.
상아가 부드러운 살로 변하기 시작했고 조각상은 생명을 얻어 피그말리온 앞에 아름다운 여인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아프로디테 여신은 피그말리온의 간절한 사랑의 마음과 기도를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간절한지 알고 있던 아프로디테는 그의 소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고 조각상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준 것이었습니다. 피그말리온은 그녀에게 갈라테이아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아프로디테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리고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마음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줍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라고도 불리는 이 현상은 우리의 기대와 믿음이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는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믿을 때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심리학 용어로 사용됩니다. 반대로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하면 정말 안 되는 스티그마 효과는 마음의 부정적인 힘을 보여주죠. 예를 들어 난 이것을 절대 못해라고 생각하면 정말 그 일을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은 운명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는 방향으로 운명도 따라가고 마음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은 피그말리온과 스티그마 효과 중 어느 쪽을 선택하실 건가요? 희망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루이스 헤이는 희망이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희망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야기의 중심에는 고요함 속의 깊어짐, 즉 처정불고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조용한 곳에 머무는 것을 넘어 세상의 소란함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평정을 지키며 마음을 깊이 수양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개념은 명나라 도룡에서 관리로 살던 명류자유라는 사람의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그는 속내를 감추고 겉만 꾸미는 피상적인 대화나 격식 없는 예법의 환멸을 느끼고 상상 속 유람을 떠납니다. 이는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겪는 관계의 피로감, 진정성 없는 소통에 대한 갈증과도 맞닿아 있는 듯합니다. 형식적인 인사만 나누고 진심은 말하지 않거나 얼굴 앞에선 칭찬하다가 뒤에서는 험담하는 사람들. 처정불고는 이러한 외부의 소란에서 벗어나 마음을 몸 안에 붙들어 두고 잡념을 걷어내며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시간입니다. 마치 달마대사가 해가에게 그랬던 것처럼 내 마음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 불필요한 불안과 욕망을 내려놓는 과정이죠. 이러한 고요함 속의 깊어짐은 동양의 현자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논어 선진편에 등장하는 증석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잔잔한 여운을 남깁니다. 하루는 공자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각자 어떤 포부를 가지고 있느냐? 자로는 나라를 다스리고 싶다고 했고 염유는 예학을 가르치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저마다의 큰 포부를 이야기했죠. 마지막으로 증석에게 차례가 왔습니다. 증석은 검은고를 연주하다가 잠시 소리를 멈추고 말했습니다. 저는 다른 분들처럼 큰 뜻은 없습니다. 늦은 봄에 봄옷을 입고 어른 되어서 아이인 7과 함께 기수에서 목욕하고 무우에서 바람을 쐬고 시를 읊으며 돌아오고 싶을 뿐입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증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공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증석의 뜻에 동의한다. 공자의 말을 들은 증석이 검은고를 내려놓는 순간 검은고는 지잉하는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오랫동안 여운을 남겼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갱이사슬은 검은고를 내려놓은 뒤에도 소리가 길게 이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치 우리의 마음이 외적인 행위를 멈춘 뒤에도 내면에는 깊고 안정된 상태가 유지되는 것과 같습니다. 증석의 소박한 꿈은 외부의 권력이나 업적을 쌓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대신 자연 속에서 소박한 즐거움을 누리고자 하죠. 이것이 바로 피상적인 세상에서 벗어나 내면의 고요함, 즉 처정불고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증석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마음의 휴식과 평화가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치열한 경쟁과 성과주의에 지친 현대의 우리들에게 증석이 꿈꿨던 길고 잔잔한 여운이 있는 삶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거창한 목표나 소유가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순간들에서 발견하는 기쁨, 자연과의 교감,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과 평화롭게 마주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증석처럼 나만의 무호를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시간,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 공원이나 동네 산책,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깊이 있는 대화, 그런 소박한 순간들이 바로 우리 마음의 소용돌이를 잠재우고 고요함 속에서 깊어지는 처정불고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의 소용돌이 속에서 평정을 찾고 고요함 속에서 깊어지는 여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조나단의 끝없는 비상처럼 꿈을 향한 열정 속에서 본질을 발견하고 달마대사의 가르침처럼 불안의 실체를 깨달으며 피그말리온의 기적처럼 간절한 마음의 힘을 믿고 증석의 소박한 꿈처럼 일상 속 평화를 찾는 것.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 내면의 힘을 키우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쾌렌시아는 어디인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힘을 얻고 계신가요? 쾌렌시아는 거창한 장소나 특별한 시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그 무엇이든 쾌렌시아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나만의 안식처를 의식적으로 만들고 그곳에서 지친 마음을 회복하며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입니다. 해밍웨이는 쾌렌시아에 있을 때 손은 무적이 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신만의 쾌렌시아에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영화 쿵푸 팬더에서 시프 사부가 주인공 포에게 늘 강조했던 말이 있죠. 바로 내면의 평화, inner peace입니다. 쿵푸의 궁극적인 경지에 이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평정심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이라는 여정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화려한 기술이나 능력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쾌렌시아를 찾고 그 안에서 내면의 평화를 꽃 피우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소용돌이가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해지기를 응원하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인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고전 인문 산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